해줘요. 생방 말고. 야, 일단 금태섭이요. 어땠어요? 저기 목요일 날 밤에 네. 공천에서 경선에 탈락했습니다. 네. 이런 건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 신인이죠. 거기다 여성이죠. 완벽한 신인이죠. 그러면은 네. 분명히 가산점이 있을 텐데 그 가산점 넘기가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어.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거 빼고도 이겼다고. 그거 빼고도 이겼을 정도래.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정봉주는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금태섭은 뭐 바른미래 아니지. 저희 국민의당으로 가나요? 전반적으로요. 이번에 민주당 공천 좋았는데 네. 이건 흑역사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맞습니다. 예. 경선에서 이길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 안 된다 싶어서 잘라낸 것처럼 보이는 근데 또 오점이 전 남았다고 봅니다. 강선우라고 하는 예. 좋은 인재를 얻었잖아요. 강선우라고 하는 이 소중한 여성 인재가 하나 더 의회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민주당이 약속했던 여성에 대한 그 비율이라든가 또 청년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골고루 맞춰주는 그런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요일에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응원하고 있던 황운하 전 청장도 같이 통과가 됐죠.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시국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그저 전 청장으로만 나와 있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경선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안정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에 개입한 게 말도 안 되는 고래고기 사건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좀 된 것 같아서 맞습니다. 벌써부터 기쁩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할까 정말 기대가 돼요. 김남국도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죠. 네. 상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상대 대결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맞수가 통합당 후보. 박순자 의원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국토교통위원회 하면서 나경원한테 나 안 물러나 이러고 꼬장을 피우시던. 그런 식으로 너무 짧게 압축하면 안 되고 네, 원래 이 사람들은 무슨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먹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눠 먹기 하는 걸로 점수를 따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했다. 국회 출석도 안 하는 인간들이니까 그거라도 따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박순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 계속 할 건데요. 원래 한다 했잖아요. 해가면서 버티고 나 있었죠. 합의한 적 없는데요. 약속했잖아.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정말 의리도 없다라는 네. 얘기를 갖다 들었던 그분이죠. 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금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좀 모양새가 좋지 않게. 그 정말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사인 간의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건 거다라고 본인은 해명하고 있지만 예.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절 때 돌렸고 야, 어떻게 수행 비서 150만 원 주고 그렇게 쓸 수가 있어? 365일 24시간 언제든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가면 뭐 챙기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주 피곤했다 얘기를 하면서 예. 도저히 안 돼서 지금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반응이 재밌죠. 이 박순자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뭐 소송한다 명예훼손이야 이러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송해야 되는 그럼요. 거 아닙니까? 저 소장 들고 접수하는 사진을 커버하죠. 근데 이분 어떻게 하셨냐? 사인 간의 관계로 벌어진 건데 뭐가 삐쳐서 그런 거 모양인데 그냥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나갔습니다. 대응하게 되면 입증하게 되는 게 나올 것이고 돈 받았던 건 확실하게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희한하게도 또 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 선언을 하겠다는 이 허모 씨가 네. 갑자기 안 하고 뭔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이러면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보통은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죠? 뭐 보통은 뭔가 이제 판사님, 챙겨줬겠다. 판사님 저는 이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챙겨줬겠다라고들 대개는 요즘 추정을 고소의 합니다.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소당한 아이콘의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고소 당했어요? 아니요. 확정됐어요? 아니요. 에이, 자식아. 고소를 확 하지 진짜. 그 아니 진짜 그래 영웅되는 거야. 왜 그런 걸 두려워해? 미래통합당의 미디어위원회 위원님 그 김성수 평론가를 눈여겨보고 좀 채가세요, 적절한 진짜. 조치하겠다 했는데 왜 아무 말씀 안 그래서 이 방송에 파일을 키워야 돼. 나는 우리 패널들이 막 고소당해가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게 많이 보여지는 게 내 목적이지. 희생해라. 성수야. 자, 그러니까. 자, 변호사도 구해주지 않을 거면서. 자, 어쨌건 변호사 금태섭 남- 조용히 좀 합시다.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조용히 봐. 어쨌건 금태섭은 지금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일반 국민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 다 거스른 예. 수박
소금 빨갛고 예. 겉만 파란 예. 요런 짓 하다가 지금 날아가신 것 같고 분명히 이분 내가 장담합니다. 불복 비슷한 걸 할 거야. 국민의당이 갈 거야. 신경민도 있고요. 금태섭도 있고 딱 그런 사람들이고.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오늘 그 홍준표가 결국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는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대구에서 예. 무슨 미래통합당 뭐 후보가 안 나오는 곳으로 가겠다는데 대구에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한 군데도 있을 근데 수가 없죠. 현역 의원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기는 현역 의원들한테는 내가 서로가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못 간다 이런 얘기지만 실제로는 가장 약한 곳에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사실상 그 전날 홍준표 쪽에서 여론조사 돌린 게 발각이 됐습니다. 맞아요. 대구 어딘가 나간다 했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수성갑, 예, 뭐 수성갑이요. 수성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수성을밖에 없었어요. 수성을. 달서도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표가 나온 게 그러면 여기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근데 지금 세상이요 새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수성을에 이상식 후보를 일찌감치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 수성갑의 김부겸과 수성을의 이상식 후보가 이제 수성을 끌어가자면 수성은 대구의 강남 같은 곳이고 젊은 층 많이 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직 그 뭐랄까 선출직 한 번도 도전 안 해본 신이라는 어떤 맞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딱 보면서 네. 간을 봤는데 저는 큰 코 다칠 거라고 봐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미래통합당이 그 자리를 비워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분명히 저는 이상식 후보가 30%대 정도 득표 후반에 예. 득표에서 좀 당선될 수 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이 닭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에 의하면 신천지 청년단체가 권영진 시장의 부인을 계속 에스코트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본인은 더 이상 해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해명하지 않을 수 없을걸요? 계속 나와요. 아, 해명하세요. 예. 해명하셔야 노컷 돼요. 뉴스가 지독한 데입니다. 15년 동안 신천지를 팠어요. 예? 15년 동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CBS. 그리고 대구 메일도 결코 권영진 시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요, 맞습니다. 매일 신문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두고 봅시다. 과연 그따위로 제가 제일 역겨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번 그 여러 가지 권영진 시장이 역겨운 것들이 있지만 좋아.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쳐. 근데 마치 대구를 굉장히 생각하고 대구 시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를 같이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대구에 이제부터는 복구가 이루어질까 합니까? 피해 복구가. 그럼요. 예. 대구 피해 복구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 지금 대구에서 예산을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요. 정부에서 100% 돈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니면 지자체 50, 정부 50 이렇게 1대1로 돈을 내서 재난 기금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내기 싫다는 거야. 그 돈 안 내고 어떻게 하겠느냐? 예. 3천억짜리 그 관사래. 시청 그 청사 짓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목줄이 잡혀 있길래 지금 뭐 그 재난 그 기본소득 전주는 벌써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럼요. 그렇죠? 가장 앞서가는 근데 쪽입니다. 대구는 전주는 지금 5명 나왔나요? 확진자가? 대구는 몇 명 나왔죠? 그런데 기본소득을 자기네들이 예산으로 내놓겠다. 예비비 헐어서 예비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9조 3천억에 10%만 5% 받아줘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예비비 거의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한테만 재난 특별지역으로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돈을 내서 기본소득을 다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금 뭐 당에서 뭐라고 으르렁대니까 또 꼭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아유, 진짜. 지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전혀 잠깐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제 현명할지가 곧 드러납니다. 한 달 뒤에 있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보다 보면 변한 게 없다라고 떨어지게 될 건지 아까 뭐 전주 5명 얘기했지만 대구는 100명 이하로 확진자, 환자가
줄어든 거를 반기고 있는 쪽입니다. 네. 90% 이상이 있어도 이걸 대구 사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원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열심히 저희 새날도 듣고 진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진짜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에 언급을 피하지만 시장 잘 뽑아야 됩니다. 이번 그 대구는 대구 사태가 맞아요. 방역 시스템에 다 구멍 냈잖아요. 음압병상 등등의 그 공공병상 마련 안 했잖아요. 그렇게 탱자탱자 방치하고 노시다가 1년에 7번을 해외 연수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50%나 연수 비용도 올려줬잖아요. 243만 원짜리 그 쓰레기통 갖다 놓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청사 짓겠다고 그 청사 짓는 데는 빚을 막 진다 그래놓고 그래놓고서는 뭐 지방채 같은 걸 발행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이 위기에도. 대구 사람인 줄 너무 잘 알고 지금 계세요. 도대체 대구 시장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하러 오신 1,700여 명의 의료진들과 간호사들한테 도시락 어떤 거 제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왜 잠자리를 갖다 야전 침대를 줍니까? 그러면서 내가 야전 침대에서 어쩌고 편한 데서 주무시라고요, 제발. 좋은 데서 주무세요. 호텔 같은 데서 제발. 그리고 우리 의사들, 우리 간호사들도 제발 편한 데서 좀 잠자게 해주시고. 김무성 증후군 아니에요. 야전 침대하게 되면 그쪽은 뭔가 열혈 뛴다는 박근혜 대선 캠프 때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뒤에 가서 잤다라는 그게 그림이 나오는 거 60년대 70년대 선거 전략을 지금 또 써먹고 있는 거죠. 그 사진 지금은 공개 안 돼도 다음 시장 선거할 때 분명히 나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당 대표는 수동식 분무기 차고 들어가서 방역하는 쇼를 하고 하질 않나? 시장은 거기서 징징징징거리면서 그냥 마치 지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나? 근데 왜 브리핑은 제대로 답을 못 한다고? 내가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방역에 방해가 된대. 야, 실력 없는 쉐리들이 하는 말이야 그게. 애들 잡돌이 해가지고 야, 나 이해 못하겠어. 계속 설명해봐. 이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방역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냥 브리핑하지 마. 자. 초반부터 너무 힘 뺀다. 이만 40분 지나고 나면 조용할 거잖아. 네, 조용히 하기로. 나 권 시장만 생각하면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하긴 뭐 다 덤벼라 그래놓고서 다 덤비래. 약간 미친놈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자기도 정치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하고 자빠졌고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홍준표가 대구 수성 의뢰 출마한다는 게 사실은 지역을 얕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쪽에 못 나가는 놈이 저쪽 가면 내가 당선된다고 생각해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까지 대구가 자유한국당 부류에 새누리당 부류에 벌모로 잡혀 있었는지를 막판까지 보여주고 있어. 만약에 지금 대구시장이 이재명이었다면 박원순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절반으로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대구 수성을에 가겠다고 하는 거. 자, 이상식 후보님 듣고 계시죠? 이 미래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를 박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최소한 대구에서 우리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신 바른소리 TV 진정화님이 대구 지킴이거든요. 이분이 약속을 했어. 그 중에 7석 가져오겠다. 예, 아멘. 아멘.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홍준표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진주의료원 누가 없앴습니까? 진주의료원 누가 없앴습니까? 지금 대구의료원도 없애러 오십니까? 야 히트다 그건 진짜. 자, 이 풀었죠? 그럼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